HLB가 1.65% 상승으로 직전 거래일 8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인 이후 하루 만에 재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78%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는 물론이고 제약 섹터 대비 크게 선방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12월 27일 이후로는 19.9% 상승한 것이며 주간으로는 6.08%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플러스 1.72%였고 코스닥 제약 섹터 상승률이 플러스 1.43%였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 또한 지수나 섹터를 크게 상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양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신약 승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HLB는 기본적으로 자체 상승 모멘텀이 중요하겠지만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등락은 HLB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 증시의 향방을 예측하고 나서 HLB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영상을 업로드할 때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연말 연초에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시로 강조드렸는데 최근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이와 같은 분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국내 지수는 양대 지수 모두 등락률 최하위권에 머물며 참담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서는 글로벌 주요 지수를 압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강한 반등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기간을 확장한다면 예상해드렸던 연말 연초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자주 강조드렸듯이 트럼프는 거래의 대가답게 엄포성 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게 일괄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의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뭔가에 뒤틀려서 보편적 관세를 고집한다고 해도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무리수를 끝까지 용인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의회에 승인이 필요 없는 국제경제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세 인상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캐치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준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증시의 아킬레스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증시는 금융위기급의 PBR 수치를 보이며 보편적 관세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반영하였습니다. 1월 9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렸듯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트럼프 참모들이 보편적 관세를 선별적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즉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일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가경제 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더 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으로 달러와 국채금리가 급등하였으며 나스닥이 1.9% 하락하는 등 주가 또한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있었던 보도와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강하게 언급하자 국채금리와 주가가 즉각적으로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몰고 올 수 있는 암울한 파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채금리 또한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의 급진적인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능한 사업가이자 전략을 중시하는 인물인데 그가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는 물가 폭등과 주가 급락이라는 희생을 감수해가며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선순위 정책이 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출향파의 판단으로는 트럼프가 자신의 전략이 언론을 통해 원치 않게 사전 유출되자 다급해진 마음에 오히려 급진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진들이 트럼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보편적 관세를 선별적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증시가 역대급 약세를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된 결과물이지만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보편적 관세에 대한 우려를 가장 선제적이고 깊숙하게 반영하며 PBR 0.8대의 과대 낙폭을 보인 증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편적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반발 매수세 또한 가장 강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연초 우리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선방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불안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2025년 증시 동향을 예측해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시황과 업황을 고려한 수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지수 반등의 시너지까지 더해지며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시황과 우리 증시의 동향은 매일 아침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52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트를 통해 지나온 여정을 잠시 살펴보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횡보하게 되면 횡보한 길이에 비례하여 응집된 에너지가 일시에 분출된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차트 이론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드렸는데 장기 추세 라인이 수렴할 때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최근 급등이 나오기 전에 HLB 차트는 일정 기간 횡보와 함께 추세의 수렴이 동시에 나와주었습니다. 주가가 횡보할 당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이나 횡보구 하단을 잠시 이탈했다가 반등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횡보구의 하단은 잠시 이탈했지만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은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타 물량이나 심양 물량은 효과적으로 견제하였으며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장기 추세 라인은 분석가마다 긋는 위치가 제각각인데 결과적으로 출향파의 추세 라인이 나름 정교했다는 것을 최근 힘있게 반등하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추세 라인의 수렴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완전히 중첩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초보 투자자가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추세의 수렴은 추세의 길이와 함께 상하단 변동폭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변동폭 대비 10% 이내로 좁혀졌다면 추세 수렴에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향파가 그어들인 장기 추세의 상하단 최대 변동폭은 283%였으며 최근 급반등하기 직전의 추세 라인의 상하단 변동폭은 13.5%였습니다. 최대 변동폭 대비 4.7% 수준까지 변동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추세가 수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기 추세의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하며 반등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반등의 포인트로 삼는 것은 추세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이며 결국 출향파가 평소 강조드렸던 통계와 확률에 순응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HLB는 횡보고를 이탈한 것이 페이크가 되었으며 이러한 페이크로 인해 멘탈이 약해진 개인들은 주가 반등 시 물량을 대거 털어내기도 하였는데 현재 모습은 수급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77,800원이 주가의 상하단을 가르는 주요 변곡점이며 77,800원을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한다면 해당 라인은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시종가로 넘어서서 3거래일을 유지하며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트 이론은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수많은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해서 축적된 유의미한 패턴이자 유의성 있는 통계입니다. 차트 이론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높은 확률에 불과하겠지만 숙련된 투자자나 큰손들은 통계를 주시하며 대응하기 때문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차트 이론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유의미한 차트 이론이라고 해도 다수가 동일한 전략을 꾀한다면 세력들이 또다시 페이크성 하락을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신약 승인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매수 찬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력들이 저점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반등 시 심양 물량의 조기 이탈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12월 27일 이후 외국인은 85만 주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1만 주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출향파가 예상한 흐름대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81,600원에 형성된 갭을 아직 닫지 못한 상태인데 해당 구간에 근접하려 할 때마다 반발 매도세가 출회되며 3거래일간 비슷한 위치에서 윗꼬리를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은 벌어진 크기에 비례하여 저항력이 크다는 것을 차트 이론으로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11% 이상 벌어진 갭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존재감과 저항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회원들과 함께 단기 물량을 해당 위치에서 익절한 이후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 재매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상단의 갭 저항과 함께 이어지는 강력한 매물대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해서 잠시 횡보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워낙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갭을 매조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갭은 일봉의 몸통으로 매조지어야 소멸된다는 것을 차트 이론으로 숙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선 이후 엑시트 전략을 짜야 효과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매물대의 상단이자 주요 저항 구간인 91,200원과 93,400원 구간을 넘어선다면 역사적 신고가 직전의 매물대로 향하게 됩니다. 최상단 매물대는 거래량이 터졌거나 장기 횡보한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지만 있다면 큰 출혈 없이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력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성주주들의 충성도와 포모 현상으로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의 신규 수혈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틈틈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HLB가 급등하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5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HLB는 기존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청산했음에도 미련이 남아있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들보다 잠재적인 투자자의 저변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과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외국인에게 적지 않게 물량을 뺏겼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지난주에는 소소하게나마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간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L 이후로 한정하면 개인의 압도적인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 모습인데 차트는 물론이고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 급격하게 쌓아놓은 보유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지만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금융투자는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기금이 금융투자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역대 HLB 연기금 순매수 사상 최대 연속 순매수 기록을 경신하며 파죽지세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포함하여 최근 37거래일 동안 무려 34거래일을 순매수 중이기도 합니다. 연기금의 일일 매수 규모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집중 매수세와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주요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갔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지수 대비 최소 낙폭을 보이는 등 조정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틱톡 금지법 통과 가능성으로 메타가 반대급부로 상승한 것 외에는 M7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으며 약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모델 Y 주니퍼를 공개하면서 조정장에서도 0.05%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1.54% 상승으로 역시나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주까지 포함한다면 7.79% 상승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4.54% 상승한 코스피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말 연초에 반등할 것이며 코스닥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출향파의 전망은 이번 주까지 이어진 강세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0.24% 하락했음에도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으며 코스닥은 0.78% 하락했음에도 상승과 하락 종목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대형주 위주로 조정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관망했지만 선물은 소소하게 매도하며 5거래일간 이어왔던 강력한 매수세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난주 1조 5천억을 순매수하며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는 다음 주에 개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감이 재료 소멸로 인식되며 0.65% 약세를 보였으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1%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가 반등하면서 HLB는 시가총액 10조에 복귀했음에도 지난주 대비 전체 시가총액 순위는 한 단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총 1위이자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4단계 하락했기 때문에 시총 1위와의 격차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2월을 넘기기 전에는 자리바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가 주간 상승률 6.1%를 기록하며 그룹주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최저 등락률을 보였던 바이오스텝이 5.9% 상승으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직전주 급등했었던 테라퓨틱스는 1.6% 추가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HLB제약도 3.3% 상승으로 무난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여전히 테라퓨틱스와 HLB와 HLB제약 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HLB생명과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나머지 4개의 그룹주 또한 급격하게 반등세가 나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상한 대로 그룹주 전체에서 동시다발로 훈풍이 불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목에서는 소소한 재료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재료 노출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진했기 때문에 HLB 그룹주들이 소소한 상승에도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랩지노믹스가 30.68% 상승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인 HMPV 감염 사례가 급증한 영향인데 랩지노믹스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주간 상승률 2위를 차지한 태고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코입술 주름 개선용 세포치료제 임상 개시 소식으로 27.7% 상승하였습니다. 주간 상승률 3위는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이 25.7% 상승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수젠텍을 소개하면서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키트 생산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종목의 추격 매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월 10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59만 주로 주가가 반등하자 공매도 잔고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탄핵 정국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연말 연초 코스닥 위주의 반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호조세를 보인 상황에서 HLB는 신약 승인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욱 높인 모습입니다. 주요 변곡점을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상단 매물대를 공략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도 좋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잠시 횡보하는 것이 거시적인 흐름을 위해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CMC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약 승인 심사 일정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투자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에서 진행한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적지 않은 종목이 2024년에 익절로 마감되었지만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211%이며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5232%입니다. 2024년 양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현재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5.4%에 불과하지만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691%로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071%이기 때문에 마감 종목과 보유 종목을 합산한다면 1762%로 손실률의 100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연말 연초 우리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업황이 좋은 종목 비중을 선제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슈퍼사이클에 돌입했고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매수를 독려했었던 조선 관련주가 되고 익절하였으며 지난해 내내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 또한 적지 않은 수익으로 익절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 최선호주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수시로 소개해드렸던 D&D 파마텍이 적지 않은 수익으로 익절한 것이 전체 수익률을 리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의 단기 대응 수익률은 제외한 수치인데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